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임명록 36번째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의 아버지 손보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36번째 주제는 석기시대 한반도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 손보기. 첫 번째, 증거로 식민사관을 무너뜨리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자신들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근본 없고 열등한 존재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식민사관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대략 4가지 카테고리로 정의가 되는데, 고대에 관련된 일선동조론과 만선사관, 타율성론, 그리고 중세에 해당하는 정체성론과 당파성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박은식과 신채호 등이 민족사관을 정립하며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자율주체적인 발전을 강조하고 민족사의 기원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식민사관에서 고대 부분과 관련된 일선동조론이나 만선사관, 타율성론은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일선동조론이란 고대에 조선인과 일본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같은 민족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의 통치에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주장인 거죠. 하지만 유전학적으로 일정 부분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동질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제강점기 당시는 이미 각각의 나라로 살아온 세월이 1500년이 넘는 그야말로 남남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리가 남이가를 시전하는 것은 매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일 뿐이죠.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한 나라의 지배를 받아도 괜찮다라는 다분히 무식한 주장이 됩니다. 다음 만선사관은 고구려와 발해 같은 나라는 만주족의 나라이고 조선은 순수 압록강 아래의 한반도 세력의 나라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즉 애초에 한반도라는 작은 지역에 국한되어 살았던 민족이 조선인이며 우리 북역사에 존재하는 고구려, 발해 등은 모두 타민족으로 이들이 가진 북방의 강인함이나 찬란한 역사, 이런 것들은 조선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폄하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여에서 고구려와 발해로 이어지는 북방 지역의 역사 또한 우리 역사서에 존재하는 우리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타율성론 역시 반도 국가인 조선은 역사적으로 꾸준히 대륙 세력, 중국과 해양 세력, 일본의 지배를 받아왔다라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끊임없이 주변국과 크고 작은 분쟁은 물론이고 교류를 통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전국시대를 통일하기 전까지 한반도의 국가 중 일본의 지배를 받은 역사는 전무합니다. 다만 중국과 끊임없이 교류와 갈등을 거듭하며 사대 관계를 맺기는 했지만 속국이 아닌 자주적이고 자치적인 정치 체계를 유지했다라는 점 역시 일본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이처럼 일제가 내세운 식민사관은 많은 부분 허술하며 논리적인 반박에 취약합니다. 그러나 이런 반론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이 증거를 찾아낸 인물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손보기입니다. 두 번째, 공주 석장리 유적의 발굴. 1964년 봄, 당시 연세대학교 개건교수로 있던 미국인 앨버트 모어와 샘플 부부는 홍수로 무너진 금강변에서 구석기 시대의 연장으로 보이는 돌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들은 당시 연세대 사학과에 재직 중이던 손보기 교수에게 연락을 했고요. 석장리 주변에서 또 다른 석기를 찾아냅니다. 인류가 돌을 깨뜨려 도구로 사용한 흔적이었죠. 이들은 해당 지역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확신을 했고, 문화재관리국, 현재의 국가유산청의 발굴 허가를 받아서 11월 1일부터
11월 11일부터 연세대학교 사학과에서 본격적으로 발굴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한반도에는 구석기인들이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앞서 설명한 식민지 사관이 존재를 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학자들은 우리의 역사가 일본보다 짧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모든 석기시대의 유물을 자신들의 나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자들도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엔 구석기인들이 살지 않았다라고 믿게 되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구석기인들이 사용한 석기가 발견이 된 것이니까 당시 학계는 크게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이 지역을 발굴한 결과 1구역에서는 6개의 문화층이, 2구역에서는 13개의 문화층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후기 구석기 시대의 문화층에서는 집터가 발견이 되었는데, 여기서 기둥자리, 화덕자리 등을 확인하면서 옛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추측하는 귀한 자료를 얻게 되었죠. 결론적으로 이 발굴을 통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일본이 내세우던 한반도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으며 그래서 일본보다 역사가 짧다라는 주장은 실증적인 증거를 통해서 무너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2023년까지 모두 14차례의 발굴이 이어지면서 석장리 유적지에서 주먹도끼, 찌개, 양날찌개, 좀돌날, 밀개, 극개, 뚜르개, 세기개, 찌르개, 팔매돌, 주먹대패, 돌망치, 모루돌, 좀돌날 몸돌, 톱날, 주먹괭이, 홈날 연모, 격지, 흑요석, 석기 등등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12차 발굴까지를 모두 우리나라 선사 고고학의 선구자인 손보기가 이끌었죠. 그리고 그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뗀석기, 글개, 자르개 등등의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고 지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고고학의 선구자. 1922년 7월 7일 경기도 경성부에서 태어난 손보기는 일본의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 축소하기 위해 만들어낸 주장들의 오류를 밝혀내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친 인물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그는 이리 공립보통학교, 휘문고등학교, 연희전문학교를 거치면서 일본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요. 우리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국이 광복을 맞이하자 그는 서울대 사범대학 역사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요. 대학원까지 마친 뒤에 1957년 조교수로 재직합니다. 이후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캘리포니아의 버클리 대학에 들어가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했고 1964년부터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마침 발견된 공주 석장리 유적 발굴을 주도하면서 우리 역사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죠. 사실 그의 전문 분야는 고인쇄술이었기 때문에 박병선 박사와 함께 직지심체 요절이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물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개발한 성분 분석 연구 방법을 활용해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빼앗아갔던 옥새가 우리 고유의 방식으로 제작되었음을 밝히고 되찾아오는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유적지 발굴 역시 석장리뿐만 아니라 1973년에는 충북 제천 송악면의 전말동굴 유적에서 신석기 시대의 유물을 발견하기도 했고요. 1976년에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두루봉 동굴에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1982년에는 경남 통영군 욕지면의 상로내도에서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담긴 조개더미를 발굴하기도 했죠. 일평생
우리 고대사의 흔적을 뒤쫓던 손보기 박사는 2010년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이후 그의 부인 김서영 씨를 비롯한 유족은 고인이 오랫동안 소장했던 삼국유사 조선 초기 목판본 1책을 연세대에 기증합니다. 이 책은 현재 전하는 삼국유사 가운데 가장 이른 15세기 판본의 일부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처음에는 보물로 등록이 되었다가 현재는 국보 제306-3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손보기는 고대사에 있어서 메마른 황무지였던 우리나라의 고고학 연구의 단비와 같은 존재였으며 일제의 식민지사 간의 이론적인 주장이 아닌 실증적 증거를 발굴하여서 반박해 내었던 인물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